싸움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정말 자주 드는 질문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래요. 이젠 큰 소리 내는 것도, 감정 쓰는 것도 솔직히 체력 소모가 너무 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가 내 지난 시간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요즘 너 왜 그래? 한마디에 괜히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참기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지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에요. 1. 싸우고 나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진짜로 이긴 싸움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아끼고도 내 마음이 평온한 싸움. 그런데 보통은 말로 이기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막상 이기고 나면 기분은 더 안 좋아요. 상대가 입 다물면 내가 이긴 건가요? 아니죠. 그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건 패배예요. 그러니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싸움 자체를 만들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게 더 필요해요. 2. 침묵은 무기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누가 괜히 말꼬리 잡을 때, 누가 끝까지 억지를 부릴 때, 거기서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서 말 한마디를 참으면 상대는 내 반응이 없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상대를 향해 나가지만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한 번 침묵을 배워버리면 다음엔 말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생겨요. 3. 반응하지 않기 감정 보호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상대방의 말보다 그 말에 대한 내 반응 때문이에요. 넌 왜 늘 그래? 라는 말 한마디에 내 안의 감정이 확 올라오면 그게 싸움의 신호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 또 저 말 나왔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쿨하게 넘겨버리면 싸움은 시작조차 못해요.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건 싸움을 참는 게 아니라 싸움을 선택하지 않는 힘입니다. 4. 맞아요. 한마디가 다 이깁니다. 한번 써보세요. 맞아. 내 말이 맞아.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시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빈정거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보면 상대방이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나 지금 내 말에 대응할 생각 없고 그냥 너 말 인정하고 끝낼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싸움을 끝냅니다. 감정 소모 없이 쿨하게요. 5. 거리두기. 감정에도 필요해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의 거리예요. 예를 들어 가족끼리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 쉴 공간도 없이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땐 잠깐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건 나한테 감정 낭비야 하고 선을 긋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내 평온을 지키기 위한 아주 건강한 방식이에요. 6. 미리 싸움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싸우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싸움을 합니다. 저 사람 또 저 말하겠지. 저 표정은 무시하는 거네. 어휴, 또 시작이다. 이런 예측과 해석이 오히려 내 감정을 먼저 끓이게 만들어요. 상대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화나 있고 상대는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요.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대가 말하면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말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7. 싸움은 자존감 싸움일 때가 많다. 왜 어떤 말에는 참 잘 넘기면서 어떤 말에는 엄청 화가 날까요? 대부분 그 말이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죠. 내가 자신 없는 부분,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 혹은 스스로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그걸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이 반응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싸움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존감과의 싸움입니다. 8. 싸우지 않는다고 나약한 게 아니다. 참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고 조용한 사람은 기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절대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흔들지 않고 쿨하게 그래 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선 누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싸움을 참는 건 겁쟁이가 아니라 고수의 방식입니다. 9. 싸움 후 내 감정 돌아보기. 싸움이 났다면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꼭 돌아보세요. 억울함이었는지, 실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였는지 정확한 감정을 알면 다음엔 그 싸움을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일으킨 핵심을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요. 10. 관계. 싸움이 없어야 오래갑니다. 싸움으로 풀리는 관계는 결국 금방 또 싸우게 돼요. 하지만 싸움 없이도 말없이 배려하는 관계는 묵묵히 오래갑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쌓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돼요. 가족도 친구도 멀리 있는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 있죠? 그건 거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줄이면 그 자리에 생기는 게 있어요. 평온, 여유, 감정의 균형, 그리고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나 자신. 이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겪고 다스리는 지혜예요. 그러니 지금도 누군가와 말다툼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 내가 안 해도 되는 싸움 아닐까?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다. 싸움을 피한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침묵도 전략이 될 수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것도 대응입니다. 우리는 어릴 땐 감정으로 싸웠지만 이젠 감정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평온해질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위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